명태균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조금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. 예상보다 좀 빨리 청구한 측면도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. 어제 저희가 이르면 오늘 청구할 거다라는 보도도 해드리긴 했었습니다. 일단 오늘 이 명태균 씨의 얘기들 좀 깊이 있게 다뤄볼 텐데요. 먼저 최 의원님, 빨리 청구한 겁니까?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사실은 지난 금요일, 토요일 연 이틀 조사를 받았죠. 그 조사를 받고서 곧바로 청구될 것이다. 뭐 이런 그 관측도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정치자금법 부분과 관련해서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출마자들한테 돈을 받았다 이런 거거든요. 예. 근데 그 부분을 관해서 그 지방선거 근데 그 사람들이 공천에서 탈락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이미 창원지검의 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. 그렇죠. 그 사람들이 이제 명태균 씨한테 돈을 줬다. 뭐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아마 명태균 씨는 뭐 그 검찰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돈은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엇갈리잖아요. 네. 이제 거기에다가 명태균 씨 경우에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과 9천여만 원의 돈 거래가 있었어요. 김영선 전 의원이 그 자기 세비를 받아서 절반을 그 정기적으로 그 명태균 씨한테 전달한 거, 그에 대한 설명, 돈의 성격의 설명도 서로 다르죠. 그 이런 부분에 대한 규명도 있어야 될 거고요. 명태균 씨는 그동안에 휴대전화를 뭐 3대를 가지고 썼었는데 네. 뭐 그거를 처음에 버렸다고 했다가 이제는 뭐 옮겨놨다고 했다가 그렇죠. 뭐 이런저런 말이 좀 바뀌고 있어요. 뭐 그런 점은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하고도 또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던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시점과 관련해서도 뭐 이미 2차례 조사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추가 조사가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뭐 지금 좀 하여튼 뭐 이 조사했던 그 분석이 좀 뭐 빨리 끝나서 영장 청구도 앞당겨진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. 예,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서요. 대한민국 정치권과 언론을 흔들었던 이 명태균 씨 사건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모습입니다. 명 씨는 지난 이틀 동안 조사를 받았었죠.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. 그리고 나오면서 기자와 아주 크게 말싸움을 했었습니다. 그게 화제였는데 그게 또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과 혐의와 또 이어집니다. 들어보시죠. 계좌 추적해서 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? 그거야 본인이 지금 신용불량직 때문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 좀 하세요. 다 그래서 현금으로 다 받아놓고 왜 지금 와서 계좌 추적을 하다고 말씀하십니까? 저 말씀 조심하게 하세요. 예, 그거 다 증언했고요. 저 한 달에 거기 도와주면서 미래한국연구소에 그 사무실 가보셨어요? 가봤어요. 예, 몇 평이든가요? 지금 질문하는 거는 무슨 상관입니까? 본인이 그런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 마세요. 아니 제가 지금 계좌라 그러면 저 그냥 가겠습니다.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질문을 제대로 아니요, 본인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. 잠깐만요.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. 아니 답변을 해보세요. 아니 답변이 아니라 답변 다 했어요 검찰에서. 아니 근데 여기서 답변해 보세요. 뭘 답변합니까? 본인이 뭔데 검찰입니까? 본인이 검찰이에요? 아니 언론이 뭐 질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본인 누굽니까? 소속 밝혀보세요. 이런. 기자입니다. 당신이네. 당신이 거짓 뉴스 보냈구나. 당신이 거의 보도 거짓 보도했잖아. 아니 아까 세비 문제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니? 당신이 가짜 뉴스 다 퍼뜨렸잖아. 김영선 의원이 수십억 자상한데 왜 선생님한테 돈을 빌립니까? 그거를 김영선한테 물어봐요. 기자 조심하세요. 내 고발할 거예요, 본인. 김광석 변호사. 명태균 씨요. 저도 이제 명태균 씨 방송하면서 쭉 좀 몇 달 동안 지켜봤잖아요. 특징이 이거 같아요. 뭔가 전곡을 찌르는 질문 받잖아요. 그럼 뭐 화를 내요 막. 방금 들으셨습니다만 기자가 이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아닙니까? 자꾸 명태균 씨는 계좌 추적을 하라 그래요. 내 계좌를 추적해보라. 내가 1원이라도 받은 게 있는가. 자꾸 계좌 추적을 하라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? 아니 당신 신용불량자고 현금으로 다 돈 다 받아놓고 무슨 계좌 추적한다고 나오겠냐. 왜 그렇게 물타기 하느냐. 그러니까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거짓 뉴스 내보내는 기자라고 막 메신저를 공격하는 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일단 뭐 이제부터 이제 워낙 오락가락했잖아요. 뭐 사적인 대화 얘기하면 내가 공적인 내가 얼마든지 많이 까발릴 수 있다.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. 근데 지금 그 조사받고 나오면서 한 내용 중에 계좌 추적에서 제가 단 1원이라도 받은 게 나왔습니까? 이 말은
지금 자기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돈과 관련된 거거든요. 예, 그렇죠. 9천만 원, 1억 6천만 원. 그러니까 그 돈을 자기는 직접 받은 적이 없었을 거예요. 그러면 뭐 미래한국연구소를 통해서 받든지,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계좌로는 없는 것이고, 지금 신용불량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가 아니다는 얘기를 안고 있잖아요. 그럼 저희가 볼 때는 저건 간접적으로 내가 신용불량자라는 걸 인정하는 그런 말투로밖에 보일 수 없고, 이제 그러다가 마침내 계속 기자가 뭐 신문하듯이 계속 질문하는데, 이제 본인이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더 이상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. 이제 그러다가 기자 이름이 뭐냐 갖고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기사를 썼던 사람이 나오니까 더 이상 이제 답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것 가지고 끝까지 화를 내면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. 할 말이 없으니까. 그래서 아마 본인 자체가 저렇게 오락가락하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본인의 죄를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요. 예. 아마 이번에 영장 청구해서 영장 심사할 때도 이제까지 명태균 씨가 그렇게 했던 행태들이 아마 본인을 구속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. 예.